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사 논설위원들이 아침에 이 사설을 오늘을 뭘 쓰지 하는 이 사설 회의를 할 때 하는 얘기들을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원래 신문이 이 미담을 쓰는 이 달달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쓴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일은 잘한다고 하자. 절대로 칭찬에 인색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청와대가 얼마 전에 건국 100주년 얘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했을 때 여러 논설위원들이 드디어 쓸데없는 이념 논쟁 하지 않겠다고 하는구나 하고 그러한 청와대 조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그다음에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차없는 팩트만 갖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선진국, 중진국 이 중에서 또 수십 나라가 넘습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캐나다 이런 나라도 우리보다 빈부격차가 더 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동안의 어떤 이 고집을 굽히지 않는 모습도 어제 보여줬는데 이런 말도 했어요. 올해도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문 대통령은 작년 신년사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몸으로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체감이죠. 문 대통령은 체감이라는 말 참 좋아하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용은 줄었고 분배는 악화됐습니다.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2018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실업자 수는 1997년 IMF 환란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안 좋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이 경제 정책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신문 사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삼성전자에서 동네 가게에 이르기까지 모두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시행령으로 강제를 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기업들도 올해 다 대규모로 이 감원을 지금 단행하고 있거나 계획에 서 있습니다. 제가 가차없는 팩트만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졌다. 그런데요, 이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작년 3분기 월 평균 가계소득이 하위 20% 계층은 7%가 떨어졌고 하위 20에서 40% 계층은 0.5%가 감소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어요. 상용직이 늘어났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 문 대통령이 고용이 양적인 면은 미흡했지만 질적인 면은 나아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계약기간 1년 이상 근로자를 뜻하는 상용직은 지난해 34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2006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72만 명이 줄어들었고 주 36시간 미만 고용은 80만 명이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 상용직 72만 명이 줄어들었고 주 36시간 미만 고용은 8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매우 안 좋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야, 이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다. 과연 그럴까요? 청년 고용률은 2000년에서 2007년까지 43%, 45%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 42.1%로 떨어졌다가 작년에
42.7%로 0.6%포인트 약간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것을 사상 최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쓴 약을 좀 먹여야 됩니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달콤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우리 모두 쓴 약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당의정을 써서 어설피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우리의 병을, 깊은 병을 낫게 하려면 쓴 약을 다려 먹이거나 매우 아픈 침을 깊게 놓아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늘 이율배반에 시달리지요. 유권자의 몸을 건강하게 살리려면 유권자가 싫어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을 펼치려면 당선이 돼야 합니다. 당선되려면 쓴 약 대신에 솜사탕을 약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아마 사람 만나기가 겁났을 것입니다. 민원이 쌓여있고 얼결에 해줌하고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것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약집을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지지율이 5%로 내려앉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본의 NHK는 일요일 아침 토론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보여주는 지도와 그래픽을 화면에 띄운 것을 봤는데요. 그 한반도 정세를 보여주는 지도에 시진핑, 김정은, 아베, 트럼프 네 사람 얼굴만 보여주고 문재인 대통령 얼굴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화제는 김혜령 기자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김혜령 기자가 이렇게 물었죠.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는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대단한 기자입니다. 대통령한테 당신의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질문을 시작한 김 기자는 말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 말 대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혁신성장, 공정경제, 성장 지속시키겠다. 문 대통령 당신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은 굉장히 싸늘하다, 냉랭하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다그쳐 묻더군요. 제가 선배로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당찬 질문을 한 김 기자에게 정말 밥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할 말을 하는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가 그렇게 묻자 문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정부의 정책,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한 점을 오늘 제가 기자회견문 발표 30분 내내 말씀드렸다. 그에 대해 필요한 보완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충분히 드렸다.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을 하더군요. 그런데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돌직구 질문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줄을 모릅니다. 문 대통령이 한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럴 때 대통령이라면 그 김 기자를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질문이다. 아픈 데를 찔러줬다. 아픈 데를 찔렀다는 것은 대통령인 내가 가장 신경 써서 답변해야 할 대목이란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 기자에게 고맙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그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30분 동안이나 대답했는데 뭘 들었느냐 하는 식으로 퉁을 주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계 같습니다. 동전은 양면이 있는데 뒷면을 말하지 않고 앞면만 말하는 사람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렇게 대통령은 말을 했어요. 마치 매몰차게 끊어내는 듯한 말을 했는데 김태우, 신재민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 청와대에서 시작된 일을 갖고 비상호루라기를 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주인인, 청와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일단
국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두 사람을 다독이는 말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게 문 대통령의 한계입니다. 네, 김광일의 입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